안녕하세요. 점성학 프로 8번째 시간으로서 어스펙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성학 프로 3번째 시간에 천공도 읽는 법을 안내하면서 어스펙트의 종류와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했죠.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스펙트 기호들인데요. 삼각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사각은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육각은 눈송이 모양이고요. 충은 행성끼리 서로 마주보는 모습, 합은 두 행성이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도형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각도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죠. 사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90도입니다. 삼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120도입니다. 육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60도입니다. 충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180도이고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합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0도로서 거의 같은 도수에 머물러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각도를 이룬다고 간주하는 허용 오차 범위를 오브라고 했죠. 그럼 이들 각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스펙트는 행성 간에 맺는 관계입니다. 천공도 속에 어스펙트가 없는 경우는 없는데 대체로 가장 눈에 띄는 어스펙트가 그 사람의 특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스펙트를 이루는 행성들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인생의 방향성을 줍니다. 우선 합의 의미를 볼까요? 합이란 두 행성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 행성이 같이 있는 사인과 하우스는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가령 양자리에 수성과 화성이 같이 있다면 두 행성이 같은 불의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이죠. 수성이 생각을, 화성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불같은 면이 보이죠. 만일 양자리가 오하우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하우스 하면 사자자리, 태양, 연애가 떠오르죠. 오하우스를 연애로 본다면 연애를 생각이 가는 대로 불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스펙트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행성 사이의 힘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체로 합은 뒤섞인다는 의미인데 좋게 말하면 뜻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고 나쁘게 말하면 본분을 잃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위 예에서 수성이 화성의 영향을 받으면 수성 본연의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감정적인 판단에 휘말리기 쉽지요. 특히 행성들이 태양과 합을 이룰 경우를 경계하는데 너무 태양이 강해서 자신의 속성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특히 이 경우 타버린다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삼각은 두 행성이 120도 떨어진 어스펙트입니다. 120도는 360도를 3등분하는 각도이지요. 120도 관계에 있는 사인은 원소가 같은 사인입니다. 가령 황소 자리에 있는 행성과 삼각인 행성은 처녀 자리나 염소 자리에 있습니다. 셋 다 흑사인이죠. 120도를 좋은 각도라고 보는 이유는 서로 같은 원소를 공유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비유하자면 같은 학교 출신이나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삼각만큼은 강하지 않지만 편안한 영향력이 있는 어스펙트는 육각입니다. 육각이란 360도를 6등분한 것이니까 각도로 보면 60도입니다. 육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들이 있는데 점성학 해석에서 주목할 것은 두 행성이 육각을 이룰 경우 한쪽이 카디날이면 다른 한쪽은 뮤터블이 되고 한쪽이 픽스드가 되면 다른 쪽은 카디날이 되며 한쪽이 뮤터블이 되면 다른 쪽은 픽스드가 됩니다.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약한 상태이고 한쪽이 시작이라면 다른 쪽은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서로 빈 곳을 채워주는 보완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융통성이 있고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이 있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각 어스펙트를 풀이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연성, 조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사각은 대표적인 하드 어스펙트입니다. 360도를 내 조각 낸 것이므로 각도는 90도입니다. 90도는 직각으로 교차하므로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90도 속에는 3개의 사인이 들어가므로 3개씩 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90도를 이룬 사인들은 서로 양태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한쪽이 카디널이면 다른 쪽도 카디널이고 한쪽이 뮤터블이면 다른 쪽도 뮤터블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원소적으로는 어긋나 있습니다. 사원소적 특징은 다른데 세력이 같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각의 경우 강한 세력과 약한 세력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과는 달리 사각은 강대강으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각을 이루는 행성들의 경우 하나가 물의 기운으로 카디날 상태라면 다른 하나는 공기의 기운으로 카디날 상태입니다. 어깨를 겨루는 적수가 링에 오른 것과 같죠. 사각은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를 화해하기 힘든 관계로 보고 부조화 각이라고 부릅니다. 충 역시 사각과 마찬가지로 하드 어스펙트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180도이며 계절적으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관계나 처지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충이 사각과 다른 것은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인이나 하우스가 서로 마주볼 때 거울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역시 여기에 적용됩니다. 충은 서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보름달은 태양과 달이 충일 때 발생하죠. 그래서 서로 피하거나 숨을 수도 없고 완전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드러나야 해결됩니다. 충이 일어나면 깨지는 것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은 단순히 충돌이 아니라 새로운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체로 하드 어스펙트라는 것을 흉한 것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인생의 전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각 어스펙트의 의미를 대강 살펴봤는데요. 어스펙트를 볼 때는 기하학적인 각도 자체의 의미보다는 각도를 이루는 사인이나 하우스 간의 성질을 대조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스펙트는 천궁도 해석에 다양하게 응용되는데 하우스의 풀이 속에서 어스펙트 정보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성학 프로 앱에서는 하우스 해석 항목에 어스펙트 풀이가 출력됩니다. 대체로 각 하우스 속에서 삶의 분야별 특징을 본 후에 그 하우스를 지배하는 행성이 어떤 어스펙트를 이루는지를 보고 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특징을 찾아봅니다. 가령 여기서는 첫 번째 하우스의 지배 행성이 금성이므로 금성이 다른 행성들과 맺는 어스펙트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금성이 수성과 합을 이루고 목성과 육각을 이루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첫인상에 추가되는 특징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의 첫인상은 금성의 감각적인 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수성의 논리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목성의 여유로움이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첫인상은 감각적이지만 논리적인 면과 여유로운 면이 숨어 있지요. 이번에는 이 사람의 8번 하우스를 한번 볼까요? 8번 하우스가 양자리에 걸려 있으므로 지배성은 화성이죠. 화성의 어스펙트를 살펴보니까 달과 사각을 이루네요. 8번 하우스가 투자, 빚, 아니면 앙심, 보복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달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달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해석의 핵심이지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는 달을 어머니나 가족으로 봄으로 가족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직접 천궁도의 주인공과 대화를 하면서 알 수 있지요. 정리하자면 어스펙트는 추가적인 정보이면서 변수들입니다. 세상에 하나의 색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듯이 인간을 구성하는 색깔에 이런저런 색깔들이 추가됩니다. 어스펙트는 사람의 다양한 면을 설명해주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스펙트를 사주명리학과 비교해본다면 사주에서는 각도나 허용 범위와 같은 기하학적인 의미는 퇴화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12궁 사이의 각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합 글자는 자기로부터 다섯 번째 글자로서 점성학에서는 삼각, 즉 120도에 해당합니다. 한편 자신으로부터 네 번째 글자는 형이나 파로서 점성학에서는 사각, 즉 90도입니다. 일곱 번째 글자는 충 혹은 칠살이라고 하고 점성학에서는 180도이죠. 사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이 사실 점성학적 해석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주의 해석은 장기간 한국에 현지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점성학을 사용할 때 사주를 참고하면 매우 한국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스펙트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해석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스펙트를 외적인 사건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면의 구조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을 의미하는 어스펙트가 있을 경우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것은 사건의 예언적인 암시로 본 것이고 뒤의 것은 심리 구조로 본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예언적인 암시로 어스펙트를 봐왔다면 현대에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심리 구조의 관점에서 풀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점성학을 상담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심리 구조를 통한 풀이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